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 모시고요. 오늘 2부로 모병제가 아닌 군의 개혁이 필요하다. 최근에 모병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모병제가 군의 개혁의 핵심 문제가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죠. 예,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방송하셨지만은 이제 KBS 시사계획 창이라는 곳이 이제 KBS 소속의 또 공영 미디어 연구소와 함께 국민 60%가 모병제에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뜬금없이 정말 냈습니다. 그래서 모병제에 찬성하는 주된 근거로는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때문이 32.9%,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역 구조 개편의 필요성 때문이 21.8% 등이 제시되었고, 모병제에 반대하는 근거로는 남북 대치 상황이 33.4%, 지원자가 많지 않아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는 28.4%가 그 길을 이었으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이 생각하는 적정 월급에 대해 군인의 병사 월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6%가 200만 원 미만, 그다음에 39.3%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미만 이렇게 지금 나왔다고 이제 보도를 뜬금없이 했는데 참 이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모병제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또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모병제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 이제 당연히 이제 좀 비교할 만한 나라가 대만과 일본이 있겠는데 대만도 이제 저도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하여튼 거기도 참 정신머리가 없는 정치인들이 많은지 그렇게 모병제를 이제 주제 도입하려다가 이제 중단하고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도 중국과의 지금 군사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 있고, 근데 또 반면에 이제는 우리 이제 남북하고는 외형적인 군사력에 있어서는 중공이 대만을 압도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도대체 이제 모병제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모병제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2018년 8월 7일 산케이 신문에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 지원 연령을 종전 26세에서 32세로 올리기로 했으며 이게 2016년에 벌써 24세에서 26세로 이미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위관, 그러니까 일본은 자위관 이게 사병을 얘기하는 것인데 1989년 2만 5천 명이 이제 선발했다가 이제 2009년 이후에는 1만 명 이하까지 하락되었으며 2017년에도 채용 목표의 80%만 선발하고 있다고 하고 이런 상황은 계속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이제 일자리가 넘쳐나니까 이제 지원이 줄어서 이제 이렇게 모집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데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이죠. 참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사관이나 장교 같으면 32살이면 이제 진급이 빠르면 소령 대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부사관 같은 경우는 못해도 이제 상사인데 32살 먹은 이제 사병이 이제 일본에서는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 것인가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 제일 모병제 일본 같은 경우는 모병제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 여론조사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아마 이렇게까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모병제를 한다 그러면 아마도 최고로 줄 수 있는 병의 봉급이 200만 원인데. 예, 저도 200이라고. 예. 그럼 그 200만 원 받아가지고 이게 군인을 할 만한 요인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대충 이제 좀 기성세대 분들께서는 젊은 시절에 한 월 200만 원 주면은 젊은 남성 애들이 군에 많이 지원하겠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물론 저희들이 이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만 현실은 요즘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편의점 알바만 꾸준히 하더라도 적당히 하더라도 월 200 정도의 근로소득을 얻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월 200만 원 받으면서 물론 군대를 가면 그 돈을 다 세이브할 수 있지 않냐 그러지만 일본 같은 경우와 또 달리 우리나라 군대의 대부분 이제 병들이 근무해야 할 때 지역은 이제 강원도나 이런 데 최전방 지역인데 거기에 사실상 24시간 이거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깜빵하고는 크게 다를 게 없는 그런 수준의 그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진짜 이게 아마 지원하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에도 보니까 자위대가 한 250 그렇습니다. 안 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대부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병 초봉이 많아야 2만 불, 2만 5천 불 이 정도 되는 거. 그런데 가서 100명이 자살을 한대요. 그렇습니다. 가혹행위로. 일본 사회 같은데 병력은 3분의 1인데 자살자가 우리보다 군에서 1년에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도 그렇지만 장기 복무가 가능한 부사관 사관은 모를까
단기 복무를 할 수밖에 없는 병에 지원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장교 임용할 경우에 병 1년 정도의 복무가 필수라고 합니다. 그런 제도가 아니라 그러면 뭐 병 복무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러면 여기에 모병제를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럼 현재 실태는 어떠냐? 지금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경항모 도입에 지금 대한민국 해군이 열을 올리고 있는데, 뭐 최근 이제 국정감사에서 13일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 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그러니까 올해 7월에 해군 본부는 예하 부대의 코로나19 관련 상황 관련해서 군 인건비 부족하다. 그래서 시간의 근무 수당, 실적분 지급 시간 변경 지침, 그러니까 그 시간의 수당을 원래는 시간당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시간을 다, 특히 해군 같은 경우에 67시간까지 이제 인정했던 그 초과 근무 시간을 해상 근무자는 한 달에 최대 38시간, 육상 근무자 같은 경우는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해서 수당을 삭감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된 해군 지침에 따르면 육상 근무자 기준으로 해군 대위가 연간 734만 원, 해군 하사는 연간 489만 원의 수당이 삭감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모병제로 가기 위해 가장 큰 요인이 이제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 인력들을 확보해서 이제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과학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인데, 현재 지금 가장 당연히 3군 중에 이러한 인력들이 가장 필요한 해군에서 지금 초과 근무 시장을 깎아가지고서 지금 쉽게 말해서 장교와 부사관들을 뺑뺑이 돌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항모 만드는데 2, 3조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경항모라는 거는 실을 비행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직 이착륙기 뭐 F-35B를 한다다가 또 최근에는 KF-X에서 예? 수직 이착륙기를 만든다 이렇게 해요. 자, 수직 이착륙기는 직선으로 떼야 되니까 수직으로 떼야 되니까 이게 엔진 출력이 그렇습니다. 훨씬 좋아야 되고 또 무기도 많이 실지도 못하고 또 이 항속 거리도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비효율적인 그걸 갖다가 경항모를 만들어서 F-35B나 우리가 만드는 KF-X 이 수직 이착륙기를 가능할지 모르지만 자관 싣고 간다 칩시다. 북한이나 중국에서 미사일 한 방이 날라와가 한 10억짜리 이 경항모를 때려서 그 경항모가 침몰하게 되면 한 10조 가까운 돈이 가라앉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 뭐 하자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저번에도 일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항공모함을 지키려면은 결국 이제 그 공중에서 이제 어떤 조기경보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고, 이지선, 해 저로도 이제 잠수함 등에 탐지할 수 있는 그런데 소나나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건데, 구축함부터 뭐 호위함들이 그렇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또 이지스함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날라오면 요격 미사일까지 발사를 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걸 갖추고 그 비싼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십몇 조를 들여가지고 그걸 끌고 다니는데 그걸 끌고 다니면서 경항모 한 개로 어디다 쓰려고? 그렇습니다. 그냥 국가시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한 대, 뭐 영국이 한 대 하는 것도 영국도 경항모고요. 전부 이 국가시죠. 이 어깨 힘주려고. 그래서 아무 전쟁에 현대전에서 미사일 전쟁이 발생한 이후부터 솔직히 미국 빼놓고는 그렇습니다. 미국은 워낙 방어망 자체가 촘촘하기 때문에 미국 빼놓고는 경항모라는 게 딱 항공모함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또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그 항공모함이라는 게 정치적인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운영하는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동남아나 다른 나라의 중동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억류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항모를 파견해 가지고서 어떤 무력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그런 것들 하면서 오히려 그런 그 첨단 시설들을 운영해야 될 그 중추인 장교와 부사관의 수당까지 깎아먹고 있는 나라에서 무슨 병한테 월급을 줘서 고용한다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참 이번에 그 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통해서 봤지만 문가리가 집권한 이후에 3명의 이제 국방부 장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해군 출신, 해사 출신의 송영무, 공사 출신의 정경도, 육사 출신의 서욱이 다 세 번째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 됐는데, 정말 이번에 드러난 서해 공무원 피살건에 보면은 정말 썩은 군대의 표본. 그러니까 지금도 정말 해경 등에서 계속적으로 도박빚을 얘기하면서 신병을 비관하여 월북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참 저는 그 이 말 자체가 성립이 가능하냐? 뭐 도박빚에 시달리다가 신병을 비관해서 뭐 자살을 기도했다. 이거는 좀 말이 되는데, 아니 차라리 다른 나라는 모를까 어떻게 그게 신병을 비관해서 북한을 가서, 그럼 이 사람 도대체 북한을 넘어가서 어떤 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월북을 하려면은 최소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거기에서 뭐 간첩의 그 어떤 신분을 뭐 위장하든지 아니면 새로 요즘 이게 당연히 뭐 정보 스파이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뭐 2018년에는 어떤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정보니까 최소한 주민등록증이라도 들고 가야 되는데 공무원 신분에 있는 자가 공무원 신분증 자신의 신분증 하나 들고 소지하지 않고 월북을 하려고 했다. 이게 어떤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 국방부 장관이 임명한 문가리를 욕하기 전에 송영무, 정경도, 서욱이 장성이 된 게 문가리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명박근혜 때 이 사성 뭐 장군으로 승진해서 사성 장군으로 뭐 참모 총독까지 영입했던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군의 이 썩어빠진 정말 별도 아닌 정말 별을 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군의 그 상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이제 한두 해에 이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저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이제 그 뭐 잘 알려진 사례 중에 하나지만 1977년 3월에 이제 정신 나간 카터가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니까 같은 해 5월인 미 8군 참모총장 싱글러브 소장 어떻게 보면 정말 소장밖에 안 되는 싱글러브 장군이 워싱턴 포스트에다 이제 회견을 하면서 카터의 철수 정책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배시 이제 미군 사령관이 이제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배시도 결국은 이 주한미군 철수 정책에 배시 장군도 주한미군 철수 정책에 반대하면서 끝내 참모총장에 이제 임명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 뭐 정신나간 카터는 결국 이제 싱글 소장을 즉각 해임하고 즉각 전역시키려고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미 전현직 군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해서 즉각 전역은 시키지 못했다가 이제 그 한 해 후인 78년 4월경에 결국 이제 전역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최근 몇 년 전에도 이제 우리나라도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인터뷰도 하셨는데 결국 이제 그 소장밖에 안 되는 장군이 대통령한테 덤비다가 결국 이제 강제로 전역당하게 됐는데 이제 뭐 좀 분통한 털이지 않냐고 했더니 뭐 싱글러브 장군께서 하신 말씀이 참 감명적입니다. 그 내별 몇 개를 수백만 명의 목숨과 바꿨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그 이상 보람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정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이 정말 군인인데 뭐 송영무나 정경도 서욱처럼 사성장군식이나 대한민국의 최고 계급까지 받은 사람이 그 국방부 장관하고 또 그 위에 또 한 자리 더해 먹으려고 온갖 짓을 하고 있는 거는 정말 비교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뭐 잘 아신 바와 같이 트럼프가 이제 집권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이제 강행하려고 했지만 전 이제 국방부 장관 매티스 장군도 이제 트럼프의 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자신의 꼬부기를 생각했던 에스퍼를 이제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지만 에스퍼 장관도 이게 뭐 트럼프의 뭐 꼬봉 역할만 할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아마 제 생각에 국방성에 있는 고위 장성들을 비롯한 참모들이 트럼프의 정책은 시행돼서 안 된다고 이제 강하게 얘기하니 결국 에스퍼 장관도 현재까지는 트럼프의 말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 결국 이런 거를 봤을 때 최근에 뭐 이제 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결과가 날지 모르겠지만 참 저도 보니까 참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참 거기인 정말 잡놈들이 이제 정말 잡놈들의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근데 사실은 뭐 미국 대통령이 이런 수준이었던 것이 또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더 심한 사람의 대통령이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국이 이런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느냐 결국은 뭐 문갈이나 뭐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비슷비슷한 그런 대통령에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이지만 결국 그 국가의 중추를 뒷받침하는 고위 장성이나 고위 관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든 또 그 다음 자리를 해먹으려고 눈이 뻘개져서 아부하고 자기 어떤 전문가의 소신은 다 일순간에 버릴 수 있는 반면에 최소한 미국의 국방성이나 국무성에 있는 그런 고위 장성들이야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어떤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어떤 신념을 그거를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과 미국의 차이가 극명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다음에 뭐 병력 부족과 비전투 부대를 뭐 전투 부대를 전환해서 뭐 국방 개혁 2.0을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뭐 취사병들이 하던 취사를 뭐 이제 공무원이나 뭐 이제 민간 인력으로 이제 해결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최근에 뭐 국방부에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뭐 송영무나 정경도 서욱들이 하는 일을 보니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군이 이제 국방부나 군이 관여하지 말고 하여튼 뭐 취사라던가 뭐 세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냥 아예 그냥 뭐 아웃소싱 미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아웃소싱을 해버려서 처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군 개혁도 이게 지금 국방부나 이제 그 이제 썩어빠진 군 고위 장성이 할 게 아니라 무언가 좀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군인이 너무 썩어버린 이런 그러니까. 상황에서 여기에 뭔가를 뭐 국방비를 무조건 갖다 붓거나 군에 뭐 첨단 무기를 도입한다거나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다고 그럴 의미가 생각하고요. 없다 생각합니다. 한국은 제가 봤을 때 그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군의 이런 어떤 정치적 개입 이런 부분은 정말 절대 불가능하도록 군의 독자성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그렇습니다. 군인이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정치 군인은 사후에라도 강력 처벌해서 아예 정치적 뜻이 있는 사람이 군인이 지금 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교훈을 남겨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 들어서 반군부적인 행태를 보인 이 군인 수뇌부들은 저는 처벌해야 된다고. 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본때를 보여줘서 정말 그러니까 뭐 반면에 다 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몇 분의 성함을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뭐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으로서의 소신과 자부심을 지키고 사시는 또 그런 또 훌륭한 분들도 많으시는데 그런 분들만으로 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진짜 송영무, 정경도, 서욱 같은 이런 정치 군인들은 정말 일벌백계로 싹 정리해야 싹 정리해 버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에 도대체 지금 국방비가 50조가 넘어서 그렇습니다. 60조로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저도 요즘 들은 이자들 또 국방부 장관들을 포함한 이 고위장성들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럴 바에는 제가 그 선장님 뭐 반농담 상황도 반농담 반진단을 맞았지만 이 60조 되는 예산을 진짜 미군한테 다 줘서 네, 그래서 알아서 그냥 그냥 뭐 미군에 의해서 뭐 한 500만 명만 네. 한국 한반도에 주둔한다 그러면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필요하면은 그래서 그 5, 60조 예산 중에 뭐 우리 그 미군들이 다 이제 한국군의 뭐 고위 저 장성이나 그 자기가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한국군으로 징집되는 병사들을 미국식으로 확실하게 전투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 게 훨씬 안보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도무지 군인 정신도 없고 국가 정신도 없고 기본 철학도 없는 사람들을 왜 유지를 할 필요가 있냐.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미국한테 용병이라든지 뭐라든지 관계없이 맡겨서 효과적인 미국의 무기 어차피 미국도 그거 나누면 감가상각 될 건데 그렇습니다. 그 무기로 딱 지키고 있는 게 훨씬 낫죠. 미군 조금 더 이렇게 오게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 지원하는 사병들만 일부 한국에서 유지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좀 실망스럽고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문가리 일당들이 물론 여러 가지 공작을 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대위나 뭐 위관급이나 영관권 장교들이야 앞으로 또 군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숨을 입을 못 열고 한다 그러지만 사성장군식이나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는 연금만 해도 그게 얼만데 그런 것들이 다 보장된 사람들이 그냥 이 문가리 앞잡이가 돼가지고 한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외교 한미 간의 외교 관계를 파탄시키는데 그 들러리가 들러리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추미애 아들이 그 휴가 의혹에 대해서 쉴드를 쳐주고 상담 컨설팅해주고. 그겁니까? 얼마 전에 무슨 뭡니까? 그 저기 신용정보회사 뭐 부회장 아들이라는 그 별것도 아닌 거 한테 거기 본죽 사다 미기고 빨래 갖다 주고 그걸 부사관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건 군대가 아니죠. 이거 문대로 저기 짝이 없었어요. 지금 한 1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지금 장교나 부사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놔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중에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요 살아남을 수가 없게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최근에 그 서해에서 피살당하신 공무원 같은 경우도 이제 와서 뭐 시신을 북한이 뭐 태웠니 안 태웠니 그게 확인된 건 아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았고. 어제 국회에서요 지금 우리 목요일날 녹화하고 있는데 국감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 국방부 장관이란 자가 미군이
이제 세계 그 병력 유연화 정책에 따라서 저기 감축을 할 수 있다 해서 주한미군도 감축이 될 수 있다는 걸 시인했다는 거예요. 자, 미국에 이번에 전시작전권을 넘겨달라고 갔어요. 네. 군인이 문가리가 전시작전권을 넘겨받아가지고 주한미군을 한미동맹을 해체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적당히라도 중간에서 해야지. 가서 미국한테 쪼아대다가 미국이 못 해주겠다. 17개 이전 조건을 갖다 너네들이 준수하지도 못하고 그걸 테스트하기 위한 한미 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이동 훈련도 안 하고 그런 상황에서 못 준다. 내년에도 못 주고 후명년에도 못 준다. 그래서 2005년이나 될지 모르겠다 이러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갔으면 또 뭐라고 제안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대요. 그래서 참 신기한 놈들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신기한 놈들이다. 나 미국 쪽 사이드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이란 애국심도 눈꽃만큼도 없는 놈들이 전시작전권 가져와서 북한군이 쳐들어오는데 어찌할까요? 아마 대응도 안 할 겁니다. 맞사격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전화 걸어서 어찌할까요? 싸우지 마. 그냥 포로대. 이런 걸 왜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나는요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한국군 해체하고 미군 쓰자고 JF가 앞장서서 주장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아니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 밑에 무슨 저 사단장쯤만 돼도 뭐 이제 당번병 제도는 뭐저또 여기 뭐 운전 차 제공되고 운전병 따라주고 자, 그런 것들이 다 그 사람들이 그래도 안보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어떤 모든 걸 헌신하는 의미로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정말 특히 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래도 양국의 국방부 장관끼리 회담을 했는데 무언가 진짜 성의 있는 논의가 서로 나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타고 왔잖아 공중거리. 그러니까요. 참나 정말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이런 작자들을 진짜 군인이라 부르시지 않고 진짜 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정말 그 장성들 중에 이제 군인과 비군인을 진짜 철저히 나눠서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게 군인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좀비 아닙니까? 좀비 문가리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딱 그거 프로세스만 입력해서 가서 떠들고 미국이 안 받아들여 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도 못하고 어떤 조정도 못하는 그게 좀비지. 그게 미국 군인들 안 봐요. 아무리 시켜도요. 에스프가 지난번에 보면 일본에 트럼프가 가서 네네네. 미군이 사열하는데 일본군 옆에 서고 어쩌고 하는 걸 반대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번에 또 뭡니까 블랙 라이브스 매터 하는 할 때 중앙 연방군 투입한다니까 안 된다고 안 된 했잖아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매티스한테 질려가 그렇죠. 제일 만만한 거 에스프는 이 장관 되기 전에 차관보고 경력이 최고치 경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도 순진하게 생겼잖아. 네. 제일 만만한 사람을 시킨 거예요. 그 만만한 사람도 자기 직무에서 전체 군인을 대표해서 그래서 할 말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FBI 국장 1순위, CIA 2순위, 국방장관 3순위로 자른다고 지금 명단 나왔잖아요. 적어도 하루를 해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는요. 하물며 안에서 아니다라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되는데 옷 그렇습니다. 벗고 놓으면 그만인데 그렇습니다. 옷 벗고 놓은 놈도 하나도 없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아래 위가 몽창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가장 큰 차이인 것 제가 같습니다. 듣기로요. 국방부 장관에 무슨 정책 보좌관이 몇 명 있는데 그 밑에 장성들이 말입니다. 굽신굽신한데 국방부 장관 정책 보좌관이라는 거는 그 정치판에 보좌관 정도나 하다가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전부 굽신굽신하고 그 뭡니까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로스쿨 변호사 아직 연수도 다 안 마친 고는 밑에 예? 그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참모총장이 밖에 나와서 뭐라 커피숍에서 인사서를 줬다가 그걸 잃어버리게 했다는 그거 자체가 이제 모든 걸 설명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참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싱글러브 소장 같은 경우도 내가 군인으로서 소장까지 했으면 나 할 거 다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자리가 주어지면 좋지만 안 주어도 살 수 없다. 대신에 내가 이제 군인으로서 어떤 내 고위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공직자로서 자존심 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잘리면 그만이다 생각해서 행동을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이놈 중장을 해서 전역을 해도 대장을 해서 전역을 해도 참모총장을 전역을 해도 뭘 그렇게 해먹고 싶은 것들이 많은지 참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참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자, 참 말하자니 끝도 없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